메타는 갑자기 채권을 발행하고 오라클은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다. 자금도 부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블은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들인데 요즘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 칩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이 섹터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SKX를 매수를 해가지고 2주 안에 수익버로 했었다. 그러면 아마 삼성전자는 홀딩 상태인데 아마 SKX 같은 경우는 아마 손절 처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주 전 대비해서 시세가 10%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관점 접근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는데 약간 미숙한 매매, 어떤 미숙한 자산 관리로 인해서 손실폭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해요. 증권사 저도 이제 보통 리포트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참 없다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리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SKS 정말 하루가 멀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S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107조, 그다음에 뭐 91조 나왔을 때는 올해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 50% 이상 실적 증가가 보여준 거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월 선회포가 9에서 14이고 SKX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9, 10 넘어갔다 다시 6점대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퍼가 뭐 8, 9 정도 됐을 때는 괜찮다. 그다음에 SKX 같은 경우도 퍼가 6에서 7 정도일 때는 부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결론은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 때는 그냥 이렇게 처막 오두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괜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소나기 내리고 있는데 사지 말고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고 그들이 다시 살 때 매수하자. 근데 그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는데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뚜렷한 종목들 뭐 후공정 패키징이나 HBM 이렇게 이름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담은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HBM이나 뭐 후공정 패키징 제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섹터를 말할 겁니다. 제가 근데 중복되지 않은 섹터를 말하려고 하는데 투자분들께서 뭐 기판주라든가 HBM이라든가 뭐 후공정 패키징 이쪽에 좀 강하게 집중한다? 그럼 저는 후공정 패키징이나 HBM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죠.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들인데 요즘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독재가 좀 이제 독점이 좀 깨지면서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AMD라든가 뭐 퀄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첨단 AI 칩을 개발한다고 했었고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에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의 HBM4가 너무 이익을 많이 챙긴다. 옛날에 제조업들이 뭐 15에서 20%면 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60에서 70% 가져가니까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에 들어간 AI 칩,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저전력 반도체, 차량 로봇류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발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열 낮추기 위한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AI 칩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바이어들, 글로벌 AI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ASIC이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그 고객들이 원하는 그 고객들이 만들고 있는 장비에만 최적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투자 인사이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니까 이 섹터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정도 압축을 해왔고 만약에 제가 또 말하다가 보면 이렇게 삘 받으면 한 두세 개씩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탑픽은 가장 좀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DI랑 메커스랑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댓글에 두산테스나는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동글동글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탑픽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 DI란 종목을 제가 좀
잘 몰랐었는데 굉장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인데 삼성전자 중에서도 중국에 있는 기업과 밸류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분기마다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근데 제가 DI를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가 그래도 조금 조정이 나와야 제가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DI 같은 경우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주기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기초 위치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린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조금 마켓 타이밍을 잘 잡으신 분들 메커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커스는 전반적으로 아예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은 아닌데 제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MD나 자일링크 같은 기업에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오칩스랑 비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는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한다고 했을 때 메커스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판매, 유통까지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견조하게 좀 실적이 나왔었고 메커스는 왜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냐면 AMD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낙수 효과 들으면서 훈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SKX 밸류체인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보유기간 짧게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메커스 같은 경우는 AMD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나쁘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걸 매수해서 한 달 안에 수익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AMD가 갑자기 상승하면은 뭐 일주일 만에 진짜 20% 넘게 상승한 종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종목입니다. 제가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렇게 3개분기 연속 후실적을 나와준다고 해서 모든 밸류체인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테슬라가 SNS텍한테 밀린 이유가 분기 실적이 가끔 흔들리는 바람에 적자가 한두 번 떴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테슬라 연간 실적 봤을 때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SNS텍한테 밀린 이유가 분기 실적이 가끔 흔들렸다. 근데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슬라,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빼놓을 이오테크닉스까지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한 모습 보여줬을 때 이들과 관련있는 밸류체인 종목이 뭐 없을까?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들면 맨날 언급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이유가 가장 둥글둥글하다. 실적이면 실적, 전방기업이면 전방기업, SNS텍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자사주 환원 정책까지 모두 다 만족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1% 증가했고요. 그다음 최근에 6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DS증권에서도 올해 4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TSMC랑 삼성전자한테 조금 차이 뒀던 게 3나노 미만은 TSMC 그 다음에 3나노 이상은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 2나노는 수율이 50%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못한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AMD가 맡긴 파운드리가 2나노 때더라고요. 아직 승인 안 났는데 2나노 때 제품의 파운드리를 맡기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또 퀄테스트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건데 이 SNS텍이 이 블레이크 마스크를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2나노 파운드리 주도권을 만약 삼성전자 얻었을 때는 이 SNS텍이 납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대본을 어젯밤에 완성을 해가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보면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의 탑픽은 SNS텍이다 말씀드리고 이 말씀드린 종목들 그래도 편집본을 확인하셨을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요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버블론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제가 버블론 얘기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는 뭐 입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입을 꼬매야 돼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너무 과격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AI 버블론을 실체는 뭘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메타, 오라클, 메타는 갑자기 채권을 발행하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오라클은 너무 부채 비율이 높아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 몰지 네. 모르는데 투자하는 것도 이제는 돈을 빌린다. 네. 그게 우려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또 뭐 AI 데이터 센터는 지연된다고 자꾸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오라클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연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자꾸 보는 거죠. 그럼 지연되게 되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급망들의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들이 틀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기업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럼 근데 자금도 부족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버블은 아니죠. 그게 버블은 아니다. 예, 그건 버블은 아니고 공급망의 지금 순환 구조가 막힐까봐 걱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돈맥 경화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 회사한테 주문을 하고 이 회사가 또 다시 또 뭐 데이터 센터를 깔면 칩을 또 주문을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다가 어디군가에서는 막힐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생각보다 못 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데이터 센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든지 부지는 만들었는데 전력기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 TPU니 뭐 지금 MPU니 네.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TPU도 누가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줍니다. 엔비디아의 뭐 지금 블랙엘 시리즈도 그다음에 루빈도 결국에 누가 만드냐면 뭐 TSMC가 만들죠. 네. 애플의 지금 신제품에 들어가는 칩들도 다 엔비디아가 만들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라 지금 TSMC가 만들죠. 근데 메모리도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HBM은 안 부족하냐? HBM도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TSMC의 캐파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죠. 일부러 빨리 안 늘리죠. 거의 독점적인 구조인데 본인들이 그렇죠. 빨리 늘릴 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한테는 5에서 10%만 더 받을 게 얘기하고 있고 매년 갑자기 나한테 주문하면 그거에 50% 100% 줘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TSMC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가장 큰 패착은 뭐였냐면 삼성 파운드리를 안 키워준 거죠. 양강 구도를 만들어놨어야 본인들이 지금 갑질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을 안 켜준 거예요? 삼성이 못한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죠. 네. 예,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는데 일단 애플이 TSMC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재밌는 건 지금 TSMC의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은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만들죠 매년. 매년 만드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나노 공정 이하는 다 지금 애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빈조차도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4나노 공정을 써요. 3나노 공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 공정은 이미 애플이 장악을 다 했다. 캐파가 없군요. 캐파가 네. 없습니다. TSMC에서. 그래서 루빈도 약간은 변칙을 써서 칩을 하나 더 붙였죠 그냥. GPU를 하나 더 붙이고 이제 약간 옆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너무 TSMC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칩에서도 이런 칩 단위, 심지어 메모리, 뭐 그 다음에 전력기기 다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 렉을 만드는 회사, 데이터 센터에 마지막 들어가는 조립을 하는 회사가 지금 또 대만에 있죠. 그것도 결국에는 휴대폰 만들어주는 회사죠. 애플의 휴대폰 조립하는 회사 폭스콘이 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물량 되게 많은데 26년까지 밀려 있어. 일거리 많아. 데이터 센터 우리 관련돼서 이거 버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은 주문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하나만 걸려도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럼 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HBM의 역할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예. 브로드컴이 빠지든 말든 그건 미장에서 TSMC가 잘 나가던 그죠. 외화 반출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분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장 투자하시면서 환율이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전 세계 3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보면. 예, 그래서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근데 이제 그걸 뭐 떠나서 그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국내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공정이 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덱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는데 제덱에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SPHBM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설명을 하면 되게 골치 아픈데 그냥 HBM에 뭐가 붙었네. SP, 예, HBM. 예. 스탠다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걸 도입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어스 방식을 알아야 돼요. 코어스 패키징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혼자 TSMC가 하고 있잖아요. GPU랑 HBM을 붙이는 과정에서 GPU랑 HBM이 서로 연결해서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 밴드웨이즈를 높이기 위해서 1024개의 구멍을 뚫었다가 HBM4는 2048개를 뜹니다. 구멍이 칩 하나에 20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2000개가 넘는 이 신호들을 GPU랑 왔다 갔다 하려면 밑에 뭐가 깔려야 되냐면 기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뭘로 만드는 거냐면 반도체 만드는 재료로 만듭니다. 웨이퍼로. 그러니까 단순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웨이퍼를 써야 돼요. 그럼 웨이퍼 생산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웨이퍼를 많이 쓴다는 거는 다른 데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가격도 비싸지만 공정도 복잡하고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이 실리콘 웨이퍼를 계속 만들어서 쓰는 거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쓴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덱에서 지금은 유리기판이 아니라 이걸 유기기판으로 바꿀 수 있다. 뭔 기판이요? 유기기판. 유기기판. 우리 그 녹색 기판. 그냥 스페타이스 이런 데서 만드는 뭐 MLB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그 옛날 방식으로 쓰는 게 빠르죠. 근데 그걸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2048개로 늘어나는 거를 500개로 줄이면 됩니다. 512개로 줄입니다. 구멍을. 그러니까 통로를 줄이려면 어디서 줄이는 거냐면 우리 HBM4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냐면 HBM3E까지는 그냥 D램만 쌌어요. 근데 4부터는 뭘 쌌냐면 같이 밑에다가 베이직 다이가 들어가죠. 베이직 다이에서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주는 거죠. 2048개의 신호를 한 구멍에서 4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12개로 줄여주면 그걸 이제 SPHBM이라고 지금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유기기판을 쓰면 된다. 그 개념이 기존 기판. 기존에 있는 기판들을 쓰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쓴 게 코어스 S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코어스 R, L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R과 L의 차이도 뭐 사실은 별건 없어요. 그냥 유기기판만 쓸 거냐 아니면 약간의 실리콘을 더 갖다 쓸 거냐 뭐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바뀌면 생산 효율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HBM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수 있죠. 제조가 빨라지면. 그러면 적어도 칩에 대한 공급망 이슈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TPU도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HBM 뭐 지금 루빈이나 뭐 이런 쪽도 더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TSMC 쪽에서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TSMC가 생산하는 양을 2배 이상 늘려준다라고 하면 HBM은 2배 이상 더 나가겠죠. 유리기판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채택되면. 네, 그래서 지금 요 기술들이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표준을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그러면 이제 모여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럼 베이직 다이 성능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아마 관건일 텐데 그 부분을 지금 마이크론이 계속 그 디램 방식으로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원래 지금 TSMC가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HBM4를 마이크론이 퀄 테스트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예 생산을 못했습니다. 지금 HBM4는 1등이 하이닉스고 2등이 삼성전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더 처졌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법은 이제 그 패키징 방법이 변하면 HBM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HBM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AI 버블론이 아니라 사실은 공급망 이슈다.
순환이 막힐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했는데 빨리 회수만 될 수 있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가다가 어느 한 군데에 멈춰버리면 다른 기업들한테 이게 매출로 빨리 인식이 안 되고 한마디로 이제 뭐 받을 돈은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픈 AI가 돈 안 줄까봐 지금 다들 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먹튀할까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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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서 정책이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데 행정적인 절차,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부지 확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보다 정부에서 주정부나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면 TSMC가 적체 현상이 좀 풀리면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삼성 파운드리가 빨리 좀 쫓아오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 HBM4까지는 아니어도 4E부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